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1일 오후 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현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의외로 비판이 약한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비해서 이 사단을 일으킨 판사에 대해서는 그 판사의 돌출적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여러 건 법원에 걸려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그걸 고려해가지고 공격의 화살을 심우정 총장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다만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MBC는 오늘 오전 9시 29분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윤 구속 취소 재판장 참여 주석서에는 구속 연장 날로 개선해야 된다. 시간이 아니라 날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집었습니다. 아주 약한 부분을 건드렸는데, 이번 지귀현 부장판사의 이 결정에는 과거에 한 번도 우리나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적이 없는 날이냐 시간이냐의 문제가 거론되었고, 판사는 놀랍게도 한 번도 적용된 바가 없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속기간이 넘어서 기소를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 구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교도소에서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그러면 나도 구속 취소 대상이 아니냐 해가지고 변호사를 막 부르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란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법이라는 것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징역 몇 년에 해당이 된다. 내가 이런 짓을 하면 구속된다. 나는 이런 일을 해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치국가에서. 그런데 이 부장판사처럼 과거에 한 번도 적용된 된 적이 없는 기준을 갑자기 들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걸 적용해가지고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잡범이 아니고 뭐 강도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확정이 되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한 인간이, 한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범죄가 내란 우두머리 범죄입니다.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특례를, 그리하여 특혜를 베풀었다는 이 비난에 재판사가 과연 논리적 반응을 할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새로 발견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태학 대법관과 지 부장판사 등 법조인 18명이 2022년 공동집필한 주석 형사소송법 2부에는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에 서류를 반환한 날까지 2일이 걸렸다면 구속기간 만료일에 2일을 더한 날이 구속기간 만료일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날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지부장 판사가 속한 형사 25부는 구속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오간 시간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만약 7월 1일 오후 2시에 접수해 다음날 오후 1시에 반환하는 경우라면 23시간이지만 날로 계산하면 2일로 계산되는 불합리가 생긴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구속기간을 넘겨서 구속기소를 했으므로 이것은 위법이다 해서 풀어주는 결정을 한 겁니다. 지부장 판사는 자신이 참여한 해설서 내용과 구속 취소 결정이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집필에 참여한 부분은 해당 부분이 아닌 주석형사소송법 사건이라면서 그동안 쟁점이 안 됐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처음 문제를 제기해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정문에서 쓴 것처럼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구속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해석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서도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고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지판사는 재판부의 판단이 절대로 옳다는 게 아니다.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아주 묘합니다. 자신도 이 결정을 내리면서 확신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확신이 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아니, 이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켰다는 겁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재판장조차도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해야 됩니다. 즉시 항고, 즉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보류한다. 이게 즉시 항고의 정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했던 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말라고 지휘를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판사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즉시 항고를 하기를 바란 것 같아요. 자기도 자신이 없으니까 또 결정문에 나오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애매한 것은 상급심에서 특히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혼란이 없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함으로써 어떤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구속된 사람들은 나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조계 안에서는 부장 검사 또는 부장 판사 이렇게 아주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 지판사의 판결은 잘못되었다. 과거의 선례를 뒤집은 것이다. 라고 정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사람은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아주 명백하게 해소할 수 있는 즉시 항고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게 그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게 아래 사람을 지휘했으니까 이게 과연 정당한 지휘냐 하는 것은 앞으로 법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판사도 이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선고를 했을 것이다 하는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분의 이 논평입니다.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고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있다. 공적 비판과 논의의 제일 좋은 방법이 즉시 항고였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면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혼란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들어서 그렇게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을 포기함으로써 일대 혼란에 우선 내란죄 수사에 일대 혼란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구속된 사람들이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풀려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는 대선 장군처럼 정치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구속 사유, 윤석열 구속 사유의 가장 큰 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데, 이러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주 실체적 사실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행동을 하면은 그와 연관된 부하들은 법정에 나가서 제대로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기존 수사 재판의 관례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사회적 정의도 무너뜨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개선 장군처럼 활동하도록 방치한 사람이 검찰총장이랍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이 절차적 흠결이 있다든지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한 면만 보는 겁니다. 절차적 흠결만큼 중요한 게 실체적 진실입니다. 실체적 진실과 절차적 어떤 정당성이 같이 합쳐져야 됩니다. 여기서 우선 재판사의 이 결정문 자체가 절차적 흠결이 있습니다. 자신이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결정문을 내놓았고, 검찰총장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해가지고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손들고 말았습니다. 이미 절차적 흠결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실체적 정의는 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령을 폈다. 이게 실체적 정의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자그마한 어떤 절차적 문제를 투입 잡아가지고 이 역적질을 한 혐의자라는, 이걸 무효로 돌리고 석방해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다니게 만드는 게 이게 실체적 정의입니까? 실체적 정의를 어기면은 그것은 절차적 정의를 어긴 것처럼 더 나쁜 겁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절차적 정의를 어긴 게 바로 판사와 총장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체적 정의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제기해가지고 검사와 판사가 얼마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아주 허무한 논리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자신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신대로 했다, 법대로 했다, 인권 수호 차원에서 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단을 만든 그 시발점이 바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에서 넘어온 사건을 가지고 빨리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구속 기소하는 시간을 뭐 회의를 하고 뭐 법원에 다시 이미 구속 연장이 허용되지 않았는데도 또 요청을 하고 해가지고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난 겁니다. 그런 원인 제공자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클리어하게 정리할 수 있는 즉시 항고까지 포기함으로써 오늘날의 이런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검찰총장의 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는 그 자세는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아, 검사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구나. 검사의 입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확인한다면 검사 출신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더 굳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